보잉 소식입니다. CNBC는 737 맥스의 시험 비행을 29일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며 총 3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보잉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4.40% 급등한 194.49달러에 마감했다. 이와 관련해 위험방어금청은 737MAX에 적용된 업데이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동여객기가 모든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운항 금지령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CNBC는 737 맥스의 시험 비행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며 총 3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FAA는 이번 시험 비행은 FAA가 동여객기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평가를 모두 완수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동여객기의 운항 재개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유럽의 저비용 항공사인 노르웨지안 항공이 29일 보잉사 항공기 97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항공사는 두 차례 추락 사고로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보잉 737 맥스와 엔진 문제가 발생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성명에서 주문한 항공기를 인도받기 전 지불한 돈을 돌려받고 기존 도입 보잉 737 맥스의 운행 중단과 보잉 787의 엔진 문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잉사에 청구할 구체적 보상액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사가 이미 보상액 논의를 진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멕시코 제2의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가 코로나19 사태로 파산에 직면했다. 아에로멕시코의 최대 주주인 미국 델타 항공도 이번 파산 신청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에로멕시코는 미국 연방파 3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 항공사는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재무 상태와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에로멕시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비행을 금지하면서 탑승객 수가 90% 이상 급감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제공하는 한편 매달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에 나섰지만 결국 파산 카드를 꺼내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남미 항공사가 파산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칠레 라탐 항공그룹과 아비앙카 항공이 파산 신청을 낸 바 있다. CNBC는 미국 내 3개 지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자 여행 섹터가 또다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동사 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추세는 과도한 정도는 아니며 중립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토크빌 애세트 매니지먼트의 존 피트라이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당사는 항공 섹터 종목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편이다. 동 섹터의 변동성은 매우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옥시덴탈은 와이오밍주와 콜로라도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땅과 광물에 입찰할 것을 7월 8일까지 와이오밍주에 부여했다고 와이오밍 주지사가 말했다.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 대변인은 22일 와이오밍주 정부 차관 및 투자 이사회가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각에는 연방정부가 한때 소유했던 약 100만 에이커의 땅과 400만 에이커의 광물권이 포함되며 유니온 퍼시픽 철도 공사에 매각되고 나중에 아나다코가 인수했다. 옥시덴탈은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이 자산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매각 금액은
7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은 옥시덴탈이 아나다코 인수로 떠맡은 약 400억 달러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옥시는 수익률이 8%인 5억 달러짜리 5년 만기 채권을 포함해 무담보 채권을 발행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5억 달러짜리 7년 만기 채권도 수익률이 8.5%로 10억 달러짜리 10년 만기 채권 8.875%로 가격이 매겨졌다. 옥시덴탈은 매각 대금을 2021년과 2022년 만기가 돌아오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되사주는 데 활용하고 있다.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29일 국제유가가 3% 올랐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재개를 후퇴하거나 중단하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은 수요 확대 전망으로 기울고 있다. 미 셰일가스 선구자 체사피크 에너지 파산으로 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미 셰일 석유 업계가 숨통을 틀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게 됐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서부 텍사스 산원유 8월 인도부는 뉴욕 상업거래소 26일 종가 대비 배럴당 1.21달러, 3.1% 급등한 39.70달러에 마감했다. 지난주 낙폭 3.4%를 거의 만회했다. 이날 유가 급등은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1,01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석유 수요가 일부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벨란데라의 라지는 미국 내 유정수는 작년에 비해 73% 줄었다면서 공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유가 역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망은 불확실하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선임 상품 담당 애널리스트 로비 프레이저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최대 관심사라면서 미국 내 수요가 4월 붕괴 당시에 비해 회복한 것은 틀림없지만 일부 주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적인 회복을 막아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라우프 벤처즈는 맥에 장착될 동사의 맞춤 칩은 윈도우 기반 컴퓨터로부터 맥을 차별화하는 새로운 기술력을 제공할 것이다. 아이폰, 아이패드, 심지어 맥에서도 동사 자체의 제작 칩이 점점 더 많이 탑재되고 있다. 고 발언했다. 시킹 알파는 재무적인 면에서 애플은 자체 칩 장착을 통해 규모에 맞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사는 올해 후반에 자체 제작 칩을 탑재한 맥을 출시할 예정이며 인텔 제작 칩에서 자체 제작 칩으로 완전히 대체되기까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 시큐리티즈의 MINCKU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차기 아이폰 기본 구성에 충전기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동사는 차기 아이폰을 아이폰 11과 유사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KUO 애널리스트는 2021년에 아이폰 SE3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존 기본 구성에도 이어폰과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스토어는 전 세계 주요 도시 핵심 상권에 510개의 매장을 열고 애플의 디자인 철학과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애플 스토어는 제품 판매는 물론 애플의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그라지지 않는 인기의 가장 큰 요인은 단연 애플 제품의 풍성한 라인업이다. 애플 스토어에는 매년 쏟아지는 애플 스마트폰, PC, 스마트워치, 음향기기와 그에 맞는 액세서리를 취급해 신제품 출시 때마다 소비자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는 등 장사진을 이룬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2014년 애플에 합류해 오프라인 리테일 스토어 부문을 맡아오다 지난해 사임한 안젤라 아렌츠 부사장은 애플 스토어는 애플의 가장 큰 제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오프라인 매장을 애플이 가장 강조하는 사용자 경험을 공유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한 애플 스토어의 영업 여부가 투자자들에게
경기 활성화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 애플 스토어 폐익 개장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미국 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현재 애플은 미국에서 271개 애플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일부 매장의 문을 다시 닫았지만 200여 개 매장이 영업 중이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손익분기점에 바싹 다가섰다고 테슬라 CEO가 29일 밝혔다.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손익분기점이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왔다면서 직원들에게 자동차 생산과 출하에 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그가 이날 이메일에서 동원한 단어인 브레이킹 이븐은 대개 손익분기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CNBC는 전했다. 테슬라가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때 자동차 생산, 출하 규모가 공개되면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앞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슬라는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안에 연간 50만 대 생산을 위한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미국 내 자동차 공장, 공급업체가 얼마나 신속히 생산을 재개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단기 순익 전망 역시 유보의 올해 4분기 전체 흑자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테슬라는 4분기 연속 흑자 여건을 채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목표다. 테슬라는 올 1분기 모델 3과 모델 Y 76,200대를 포함해 모두 88,400대를 출하했다. 보급형 모델 3을 발판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도 확대하고 수익성도 높이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프라인 매장이 영구 폐쇄된다. 애플 스토어를 벤치마킹해 문을 연 이들 매장은 MS 제품과 소프트웨어 체험 공간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사업 방향 전환 등이 맞물리면서 1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28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 운영하던 직영 소매점 80여 곳의 문을 닫는다. 데이비드 포터 MS 부회장은 자사 제품이 대부분 디지털 제품으로 변화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다면서 향후 엑스박스와 윈도즈 내 온라인 매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MS 측이 밝힌 온라인 스토어 방문객 수는 190개 시장에서 12억 명 수준이다. MS의 이 같은 결정으로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임시 중단했던 매장들이 영구적으로 폐쇄된다. 다만 MS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호주 시드니, 영국 런던 등 4곳은 체험관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지 매체들은 MS가 애플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MS 스토어를 시작했지만 오프라인 판매 부진,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에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관련 사업 정리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MS의 주요 사업이 클라우드로 전환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MS의 올해 1분기 매출 가운데 클라우드 관련 사업의 매출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MS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 18%로 선두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